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예상하던 결과가 드디어 다가오자 마음이 허물어져서 저녁 내내 아무것도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가 오고 있고 날씨도 제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좀처럼 그치지가 않네요. 우리가 사귄 지난 3년간 대체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한 언저리에서 무엇인가가 침입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원치 않은 저녁 엉뚱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었고 그러기에 이 일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석 달 전 제가 한 여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이었지요. 그녀는 제가 한동안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서 제 소식이 궁금했다며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머리를 식혀주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게 그녀와 안부를 묻고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이끌림으로 그 모임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매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감상 모임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할 말만 하고 실속 있게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고 무슨 영화를 주로 보는지 등등 사소한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늦은 뒤풀이 후에 대리운전을 부르던 중에 저와 그녀가 집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함께 동승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선호하는 영화와 비슷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고 유쾌한 그날 기분 탓인지 둘이 나눈 대화의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구석진 골목에 있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오래된 LP바에서 우연히 만나서 합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 와서 편안한 얼굴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 서로 더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맥주의 땅콩 같은 것을 앞에 두고는 각자 조용히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했고 때론 영화의 축약본을 편집해 놓은 영상을 음악과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서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으니 대화도 풍부했고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녀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길에 연락처도 주고받았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 사귀는 상대가 있었으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저 아쉬운 발길을 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녀를 떠올렸고 의미 없다 생각하면서도 그 LP바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녀가 그 자리에 언제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빛과 말투로 저를 향한 그녀의 마음을 읽었고 우리가 서로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고 나누는 대화들은 아주 진중하고 격이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섣불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녀의 차분한 성격과 안정된 가치관, 그리고 그녀가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포부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점점 제 마음 안에서 커져갈 무렵 그 반대편에 있던 저의 여친이 자꾸 비교되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몇 년 차가 되고 보니 여친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마음 힘들게 하고 있었고 그 무렵에는 차츰 서로의 사이가 삐걱거리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동호회 그녀를 만나면서 여친에게 보이지 않게 홀대한 이유도 아마 작용했을 것입니다. 가령
여친의 퉁명스럽고 격없는 말과 행동이 그 무렵에는 저를 몹시 짜증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던지며 상처 주는 말들을 그저 습관이라고 넘기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녀의 단점들이 자꾸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녀의 자취방에 방문했을 때 난잡하게 어질러진 방안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하며 화장실에는 비우지 않은 쓰레기통하며 그 모든 것에서 그녀의 나태함이 느껴져서 조금씩 이골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획 없이 써버리고 집세 마련을 못해서 쩔쩔매며 저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들, 그런 일상의 틈을 보면서 저는 그간에 막연히 생각하던 그녀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조금씩 감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동호의 그녀를 생각하며 아픈 머리를 조금씩 식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호의 그녀와의 만남 횟수도 자연히 늘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비밀 연애 비슷하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여친에게 보낼 문자를 실수로 동호의 그녀에게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 여친과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몇 달을 끌다가 마침내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무렵에 동호의 그녀는 저와 달리 자신의 연인과 더 사이가 좋아져 갔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두어 번을 연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끼고 있던 약속 반지는 어느 틈에 아주 화려한 장식의 청혼 반지로 바뀌었고, 그녀는 저를 친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인테리어 잡지를 LP바에서 슬슬 보기 시작했고, 쇼핑 앱으로 커튼이며 침구의 가격대를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친과 싸운 후 머리를 식히러 동호의 그녀를 만나러 왔는데, 그런 저와 상관없이 상황은 마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두려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엉겹결에 다시 여친을 떠올렸지요. 어떻건 여친과는 그간 쌓은 정이 있으니 이 역경도 다 지나가리라 위안했습니다. 그리고 동호의 그녀와의 우정 혹은 잠깐의 머리식힘이 아직은 유효해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동호의 그녀는 애초에 제게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신의 여가 시간이 남으니 저와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흔들리는 감정을 직접 확인도 했지만 그건 그저 가뿐히 지나간 일로 여기고 늘 새로운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곧은 확신이 있었고 어느 누구건 사람이니까 일시적으로 헤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이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녀는 참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는 동호의 그녀와의 사이를 들켜버린 후로 여친과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 각자의 상대를 찾아서 행복해지러 갔습니다. 저만 남아서 내리는 빗줄기를 심하게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